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김창현 유리입니다. 선생님 그동안 좀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요즘 날씨가 참 좋은데요.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면 좀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들지 않나요? 그죠. 저는 약간 겨울에는 잘 안 나가고 딱 봄이 되면은 이 겨울잠에서 나온 곰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면은 요즘에 좀 날씨 좋을 때 네. 그러면 평소에 요즘같이 날씨가 좋을 때 뭐 특별하게 하시는 습관이나 루틴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엄청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은 아니긴 한데요. 저는 일단 날이 좋아지면은 러닝을 좀 시작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피크닉도 가고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좀 안 그랬다가 저녁을 먹고 나서 좀 여기 금강변을 좀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딱 그때쯤이면은 노을도 지는데 저희가 강남 쪽에 있다 보니까 딱 노을 질 때 저기 그 강 북쪽에 있는 도시들을 전경으로 해서 딱 노을을 지는데 그 장면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죠.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는 그런 것들을 또 보는 그 저녁 있는 삶, 이게 조금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뭐 밥 먹고 산책 가는 거 아니면 러닝 하는 거 주기적으로 이런 것처럼 좀 습관과 루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습관이나 루틴이라는 단어를 좀 평소에 많이 사용하시나요? 뭐 약간 루틴적으로 저 이런 거 해요라는 말은 좀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뭐 동일한 순서로 하거나 뭐 주기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보통 루틴이라고 하기도 하고, 습관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다시피 무의식적으로 뭔가 계속 반복하는 행동, 이런 것들로 저희가 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뭐 이 습관과 루틴을 얘기를 하면은 뭐 또 많은 분들이 정신 건강이랑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그 연관성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보통 저희가 습관과 루틴을 강조하고 얘기할 때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은 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 평일은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딱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회사 준비까지 몇 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출근해서 그 하루 이제 업무 해야 될 리스트 같은 거 적어가지고 업무 착착착 하고, 정해진 시간에 점심 먹고 퇴근해서 저녁 먹고, 막 이런 루틴이 평일에는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럼 주말 루틴도 있으세요? 주말 루틴은 없어요. 주말은 이제 약속이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기도 하고, 저는 주말에는 운동은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딱 구분된 기준이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주말은 조금 루틴 없이 좀 이렇게 놓아서 생활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요번 화 대본을 좀 준비하면서 제 주변 지인이 좀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네. 근데 그 지인이 이제 프리랜서로 좀 일을 하면서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좀 불규칙적으로 좀 밤낮 없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좀 늦게 일어나거나 일어나는 시간도 좀 매일 달라지고 하는 생활들을 했었다가 요즘에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
혹시 어떤 변화가 있냐 물어봤더니 좀 어,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니까 좀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원래 또 본인은 이제 잠이 드는 거가 좀 힘들었었는데 뭐 늦게 자고 하니까 근데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잠도 일찍 들고 또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자고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뭔가 그 규칙적인 생활이 신체랑 정신 건강에도 뭔가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해요. 그쵸. 이 정신 건강 아까 전에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정신 건강이랑 습관과 루틴이 정말 연관이 있나? 뭔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 건강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게 정신 건강이랑 연관성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책들을 통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네. 습관과 루틴들이 우리가 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1부에서 소개해 주실 책은 무엇인가요? 오늘 1부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오베라는 남자입니다. 오베라는 남자는 영화로도 2차례 제작되어서 오베라는 남자 또는 오토라는 남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봉이 됐었어요. 대략적인 줄거리는 오베라는 이름을 가진 할아버지께서 배우자이신 할머니랑 좀 사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에피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오베라는 주인공은 좀 원리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웃들한테 너네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뭐 여기는 주차 금지 구역이다 뭐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이웃들이랑 다투기도 하고 또는 오히려 원리 원칙을 좀 지키면서 이웃들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저도 이 책이 한창 베스트셀러였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읽어봐야지 하다가 못 읽어본 책인데 오늘 한번 이렇게 창현쌤의 소개를 통해서 알아가 보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베라는 할아버지께서는 특이한 습관이나 루틴을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이게 소설 초반에 조금 많이 나오고 그 뒤에는 사실 많이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초반에 나온 것들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런 루틴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들이 좀 이 할아버지 생애에서 어떻게 변해오고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루틴이 좀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정신건강 측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오벨의 주인공이 과거 루틴들이 좀 어떤 의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루틴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이 루틴의 변화가 의미가 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먼저 주인공은 주인공에 대한 루틴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주인공은 매일 아침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 마시고 동네를 순찰을 하면서 불법 주차된 차량 그리고 쓰레기 줍기, 자전거 거치대 등을 뭐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주차 경우는 그 24시간 이상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 주차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그 차량의 번호를 매일 아침 이렇게 적는데요. 엄청 엄격하시네요. 네. 그래서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바로 민원을 넣어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자전거가 제대로 거치되어 있지 않으면 보관소에 옮겨두시고 약간 그 동네의 관리인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이 문을 잠갔다 하면은 꼭 3번씩 이게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을 하신대요.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처럼 주인공은 매일 아침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이 원리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강박적인 좀 그 문을 확인하는 것처럼 강박적인 모습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모습들이 뭔가 자기 자신을 좀 지키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음, 저는 이제 창현쌤이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무서운 사감의 느낌이라 할까요? 네네. 뭔가 이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다. 약간 이런 인식을 좀 네. 심어주는. 실제로 주인공은 뭔가 그 원칙을 어겼다 하면은 엄청 혼내시긴 합니다. 이웃들을.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저는 무서운 할아버지처럼 좀 느껴지긴 하는데 왜 이런 루틴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주인공은 불과 몇 개월 전에 배우자랑 사별을 했었어요. 아, 그 배우자 성함은 이제 소냐이신데, 이 배우자와 사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 퇴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삶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이 루틴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이 삶에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는 배우자 곁으로 가겠다 하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네. 근데 매번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삶에 대한 의지가 약한데 이 루틴을 계속 반복하고 하면서 일단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에 의미가 없지만 지금 이 삶을 지탱하는 거는 이 루틴들.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확실히 어쨌든 내가 몸에 익은 게 있으니까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내일 그래도 이거 하고 이거 해야지 라는 생각이 또 떠오를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 과거에는 좀 이분이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으셨나요? 뭐 과거의 루틴들을 뭐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좀 없기는 해요. 뭐 이게 그 루틴에 대한 그 이야기 위주로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할아버지가 이런 특성을 가진 할아버지가 겪는 에피소드들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습관과 루틴이 막 강조돼서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그 하나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소설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 마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게 사실은 그 배우자랑 매일 아침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루틴이었는데 이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 동일한 루틴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좀 달라진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습관적으로 아침에 먹던 커피를 마시고는 있지만 거기 완벽한 루틴에서 뭔가가 빠진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공허함은 또 엄청나게 크게 다가올 것 같네요. 그렇죠. 소설에서도 중간에 그 주방에 대한 그 묘사가 한 번 나오는데 네. 막 먼지가 쌓여 있고 근데 커피포트만 좀 깨끗하게 되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틴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삶을 지탱을 해주는 뼈대 같은 그런 그 뼈대로서의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그 루틴 자체가 가진 의미도 좀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루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루틴들이 이제 정신 건강에 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루틴이랑 이제 그 정신 건강이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뭔가 이제
그런 우울이나 아니면 번아웃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일상의 규칙성이 굉장히 깨져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셔야지 그래도 일상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신다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규칙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정신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쵸.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게 뭔가 그 건강을 좀 유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좀 건강을 되찾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정신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진 않았었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과거나 미래에 좀 몰두되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거에 너무 몰두되면 우울감이 좀 많이 증가하게 되고 미래에 몰두하게 되면은 최악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루틴을 좀 잘 갖추다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좀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루틴들이 좀 잘 갖춰져 있으면은 우울이나 불안감을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제감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우리의 신체도 그렇지만은 우리 생활을 좀 통제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좀 많이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루틴을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내 삶을, 내 생활을 통제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그런 통제감들을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통제감이 생기다 보면은 좀 안정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첫 번째와 같이 이런 불안정한 감정들을 좀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루틴들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역할이나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세상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이제 타인과 교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루틴을 수행하다 보면은 이런 관계들을 맺게 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교류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성 때문 또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모로 우리 삶을 딱 뼈대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루틴이라는 것들이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루틴에 대해서 이제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정신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은 취직하기 전에 좀 불규칙하게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뭔가 되게 삶이 편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이렇게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그렇죠. 근데 그게 몇 개월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막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좀 막 몸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정신이 막 불안감도 막 많이 들면서 좀 건강이 안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루틴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취직을 하면서 막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되고 자기 싫은데 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되게 불편하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건강해지는 걸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루틴이라는 게 좀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몇 년 전에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신건강 영역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건강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불안감이나 우울감들을 좀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교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내게 되고 발생시키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정신 건강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죠. 저도 얘기해야 되나요? 네,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요? 쌤이 말할수록 쌤 분량 적어도 괜찮아요. 저도 그 창근쌤과 이제 비슷하게 저도 백수 생활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때 확실히 이게 뭐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네. 약간 이러다 보니까는 뭐 그 처음 이제 뭐 1, 2주는 되게 행복했는데 그게 딱 이제 너무 반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너무 게을러지고 오히려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 거에 있어서 무기력감을 되게 느끼더라고요. 원래 어쨌든 사람은 좀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함으로써 되게 효능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규칙이 없는 삶에서는 내가 뭔가 이렇게 착착착 해내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그런 효능감을 못 느끼다 보니까는 그 되게 무기력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백수 생활 때는 잠을 되게 많이 잘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잠을 자도 피곤한 거예요. 생활 때는. 맞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잠을 충분히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했더니 너무 밤낮 없이 자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기약 없이 자는 게 오히려 더 몸에 피로를 쌓이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처음에 그렇게 백수 생활을 하다가 회사 생활을 했을 때 규칙적으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자고 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하는 생활 패턴이 오히려 더 활력이 돌고 잠이 더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껴져서 이게 규칙적인 생활이 잠의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이랑 이 수면의 질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제 지인도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그 일을 할 때도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이게 루틴이 좀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이게 막 뒤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일을 막 이렇게 할 때 딱 일을 하는 모드가 아니라 좀 이게 좀 시간 사용도 좀 애매하게 되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좀 요즘 파이어족을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건강하려면은 계속 직장을 다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파이어족이 되더라도 이 규칙적인 이 뭔가 루틴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만드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돈을 버는 형태가 뭐 직장을 꼭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규칙적으로 내가 일어나고 잠을 자고 식사하고 하는 것들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라는 게 또 많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강제적으로 뭐 운동을 가야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루틴을 좀 만드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1부는 좀 습관과 루틴 중에 루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뭐 어디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제 삶에서 그리고 제 주변 사람의 삶에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위주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에서 나오는 주인공 오베의 그 루틴들도 어떤 의미들이 있었는지, 또 그 삶의 변화가 그 루틴의 의미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 청취자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 끝곡은 이적의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PDRN 의약품인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김창현. 유리입니다. 창현쌤은 올해 세운 목표를 잘 이루고 계신가요? 올해 목표요? 네. 올해 목표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사실 그 다이어트를 연초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창현쌤이 꽤나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지속해 오고 계시잖아요. 평생 해오고 있죠. 그래도 약간의 그냥 슬럼프 기간이신 거로. 네. 네, 저도 올해 목표로 좀 공부를 사실 하려고 했거든요. 오. 근데 이 인간의 나약함이란 네, 네. 지금 상반기가 아직 채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도 좀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새해 지금 목표를 세우셨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말했던 1부에서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조금 비슷한 또 습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는 웬디 우드의 헤빗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헤빗은 우리나라 말로 습관이잖아요. 그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습관들을 좀 세팅을 이렇게 잘 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습관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습관을 만들기 위해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창윤쌤은 혹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기는 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계획이랑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뭐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계획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번에 의지가 또 약해가지고 실패하게 됐다. 이렇게 또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의지력만으로는 계획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최근에 러닝을 그래도 한 일주일에 3번 해야지라고 목표를 세웠다가 이게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아니면은 오늘은 좀 쉬고 내일 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또 이번에 의지가 너무 약했다. 이렇게 좀 자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책을 읽고서 이게 좀 위로가 되는 거야. 이게 의지 문제는 아니었나 보다 이러면서. 저도 뭔가 의지로 하려고 했을 때는 다 실패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영어 공부 막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내가 세운 목표를 이제 다시 떠올리면서 이 세운 계획을 실천해야지라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반면에 오늘은 또 하기 싫다. 그러니까는 뭐 내일 할까? 막 이런 식으로 좀 이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이 계획을 좀 미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뭔가 이 의지만으로는 계획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뭔가 해야 되는 일이 닥치게 됐을 때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뭐 핑계거리가 많아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우리가 계속 이런 핑계들을 만드는 게 인간의 당연한 이 시스템이다 보니까는 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습관이 길러지도록 이 행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세하게 이 책에서 또 이제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책의 제목인 습관은 어떻게 계획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습관 얘기했죠. 다시 할까요? 네.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인 습관은 어떻게 계획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습관적 행동이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할 것 같으세요? 습관적인 행동이 한 30% 정도? 30%요? 네. 약간의 근사치에 접근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 행동의 43%나 습관적인 행동이라고 해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습관적인 행동이네요. 그죠? 그래서 거의 절반은 우리가 뭔가 의식적으로 내가 이 행동을 해야지라고 해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직장인이나 학생분들은 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씻고 나갈 준비 이 하는 과정들이 다 자기만의 이런 뭔가 루틴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습관적으로 이 자동화된 이 행동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의식적인 행동으로 수행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이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침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정해진 뭐 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뭐 오늘 꼭 뭘 해야지 하면서 의식해서 뭐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양말 여기 있으니까 양말 가지러 가고 뭐 아침에 물 한 잔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무의식적으로 하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뇌가 이렇게 습관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행동을 배울 때 뭔가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활발해지게 되는데요. 이 행동이 반복되고 이 습관이 되면은 기저핵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전두엽에서는 의식적인 선택과 또 복잡한 계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되게 많이 소비되는데 이 기저핵 같은 경우에는 자동 패턴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는 불필요한 어쨌든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 반복된 행동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기저핵으로 이렇게 넘기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한 습관이 형성되면은 뇌가 어쨌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되니까는 스트레스도 덜 받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확실히 뭔가 의식적으로 뭔가 하면은 되게 힘들게 되는데 저희가 뭔가 반복적으로 하고 무의식적으로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뭔가 하는 행동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에너지가 들진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저도 그 운동을 이제 좀 습관을 많이 붙이게 됐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옛날에는 막 운동 한 번 하러 가는 게 얼마나 막 힘이 드는지 막 그랬다가 요즘에는 그냥 생각 없이 가서 운동하고 하는 게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습관이 좀 정신 건강에 좀 어떤 영향을 또 어떤 변화들을 좀 가지고 오는지도 있나요? 네. 그래서 이 규칙적인 운동이랑 건강한 식습관 등과 같은 이런 좋은 습관들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자연적으로 분비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로 통해서 불안이랑 우울을 완화하는 데 도움도 되고 특히 이제 아침 루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하는 습관적인 행동들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또 조절해 주는데 또 역할을 해가지고 스트레스 관리에 또 더욱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침에 하는 행동이나
그날의 이제 습관들이 그 날의 컨디션이랑 기분을 좀 결정한다는 좀 말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아침에 하는 좀 행동이나 습관들이 좀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침에 막 눈 뜨자마자 뭐 핸드폰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아까 오베 네. 할아버지처럼 뭔가 그래도 내 배우자랑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하는 이 생활 시작이 굉장히 그 스트레스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아마. 네. 창윤 쌤은 혹시 그런 아침 루틴, 아니 아침 습관 이런 거 있으세요? 아침 습관.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안 좋은 예시를 제가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아, 핸드폰을 하셨나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좀 했어요. 아, 네, 이게 좋은 습관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나쁜 습관 먼저 떠오르네요. 아, 보통은 이제 나쁜 습관이 좀 더 떠오르기는 하죠. 좀 더 자극적이고. 그죠, 그죠. 네. 그래도 아침에 뭐 물 한 잔 마시기 이런 거는 또 신체에도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네. 저도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거를 꼭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쨌든 내가 뭔가 이 아침에 규칙적으로 하는 이 습관들이 또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은 습관이라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거는 이 정신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창현쌤. 네. 창현쌤의 좋은 습관 있으신가요? 좋은 습관. 이 습관이라고 좀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밥 먹고 산책하는 거. 좋은 습관이죠. 근데 이게 습관인지 루틴인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저도 용어가 습관이랑 루틴이랑 어떤 차이점이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일부에서 창현쌤이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네. 저는 습관도 저희가 보통 막 생각하는 거는 뭐 습관적으로 뭐 흡연을 하시는 분들? 저도 네. 이건 삭제해 주세요. 네. 습관. 뭐 습관적으로 다리를 떠는 사람. 예. 아니면 습관적으로 막 손을 물어뜯는 사람. 뭐 이런 거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서는 내가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몇 킬로를 빼겠다라고 하면은 규칙적으로 뭐 운동하기, 그 다음에 뭐 규칙적인 식사하기, 뭐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넓은 의미에서의 습관이네요. 그죠. 뭔가 루틴에 대한 것들도 약간 포함하고 있고 이 책에서 말하는 습관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제가 소개하게 될 습관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때 굉장히 이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루틴적이다라는 거를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좋은 습관 어떤 게 있는지 제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자면 저도 이게 좀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빨래를 좀 잘 안 밀리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네. 저는 빨래를 좀 규칙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수건이랑 이제 뭐 속옷, 잠옷 이런 거 따로 빨고 겉옷 따로 빨고 이렇게 딱 분류를 해서 빠는 편이거든요. 네. 정해진 딱 이게 언제 소진됐을 때 언제 빤다. 약간 이런 게 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를 하고 났을 때 이 뽀송한 그 세탁물에서 오는 그 행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체계적이시네요. 이 빨래만 좀 그래요. 다른 집안일들은 안 그러는데 빨래만 좀 유독 제가 좀 그런 것 같네요. 네. 오, 그렇구나. 그러면 나쁜 습관이 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이 책에서 좀 나오나요? 네. 그래서 나쁜 습관이 이제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습관적인 행동은 이제 습관적인 행동이 몸에 익혀지는 과정에는 이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인 보상을 받게 되면은 이 패턴이 이제 반복되고 이제 습관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했을 때 뭔가 즉각적인 도파민이 딱 나오잖아요. 뭐 핸드폰을 내가 막 네. 습관적으로 한다든지, 뭐 게임을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니 음주를 막 내가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나쁜 습관들이 다 좀 즉각적인 보상이 오는 습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 자기 효능 네. 그래서 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때는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이거를 느끼게 되고 또 도파민이나 아니면 세로토닌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데 되는 습관 같은 경우에는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이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는 더 악순환으로 빠지게 된다고 봐요. 그러면 좋은 습관을 좀 잘 했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도파민이랑 세로토닌이랑 이런 것들도 오면서 심리적인 어떤 그런 충족감도 같이 주는데 네. 이제 나쁜 습관을 하게 되면은 좀 도파민이 좀 그때 좀 강렬하게 나오면서 그 행동을 계속 강화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좀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네, 맞아요. 단순히 네. 쾌락적인 그런 보상만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그 안 좋은 행동이 더욱더 고착화되게 만들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예시로 좀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반주를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녁에 내가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는 네. 또 맛있는 밥 먹으면서 이제 간단하게 반주해야지. 이렇게 네.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약간 좀 그 보상에 목말라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보상이라고 할까요? 습관적으로 나 오늘 힘들면은 나 오늘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배달. 이게 좀 자동적으로 네. 습관이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쁜 습관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죠. 저도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막 폭식을 하게 되거든요. 제 예시를 들어주셨네요. 네. 그죠. 그래서 이 각자만의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쁜 습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이제 내가 이미 과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적인 행동을 하려 하기보다는 좀 습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더 나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더 나쁜 행동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는 게 조금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으로 뭔가 지금의 힘듦을 잊어버려야지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쁜 습관일 수도 있죠. 아니면은 저는 또 핸드폰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쇼츠 이런 거 되게 좀 많이 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딱 피곤하면은 그냥 진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쇼츠를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 스크린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좀 걸어놓고 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좀 좋은 그 나쁜 습관들을 좀 교정을 하고 네. 좋은 습관들로 좀 이렇게 설계를 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인 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 습관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3가지 원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행동을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물 2리터를 먹는 거를 목표로 세웠다라고 하면은 이제 물컵을 책상 위에 항상 올려둔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곳마다 물컵을 둔다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을 하는 거를 목표로 했을 때는 이제 뭐 운동복을 침대 가까이 옆에다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 행동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거 들어봤어요. 저도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 뭐 운동하기 싫을 때 운동복 입고 자거나 네. 그러면 새벽에 좀 가기 수월해지니까. 네네. 아니면은 최근에 들었던 거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면은 침대맡에 이제 칫솔이랑 치약을 미리 짜두고 아침에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단 칫솔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이 돼가지고 일어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 예시들 들으니까 또 그렇네요. 저 실천을 해보고 다음 방송 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기 쉬운 환경을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기 쉽게 만드는 환경을,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목표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올해 좀 소비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뭐 어플을 지운다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뭐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는 좀 음주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술을 집에 안 두다 보관을 안 하든가. 그죠. 습관적으로 사던 술을 마트에 가면 항상 사던 술을 그러니까 쟁여놓질 않는 거죠. 그렇죠. 응. 아니면 저 다이어트 할 때 생각해 보면은 냉장고에 그냥 음식을 감자랑 닭가슴살만 두고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가혹하셨네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2번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행동을 실천하는 맥락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습관은 이 반복적인 자극과 또 상황에서 습관은 반복적인 자극과 상황에서 이 상황 패턴을 익히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만들 때는 같은 시각 그리고 같은 장소라는 이 세팅을 만들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뇌에 자동 신호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이제 목표를 세우셨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날엔 아침에 하고 뭐 어떤 날은 저녁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시간과 장소를 불규칙하게 설정을 하기보다 처음에 내가 이거를 이제 습관으로 들이자라고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딱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 상황을 반복적으로 해야지 이게 내 몸에 익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동일한 환경, 동일한 세팅, 뭐 동일한 시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은 어쨌든 습관 형성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행동 이후에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이게 나쁜 습관이 몸에 쉽게 익는 이유가 즉각적인 보상이 있어서 나쁜 습관이 몸에 쉽게 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좋은 습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행동 자체만으로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운동하는 게 사실 보상이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고 나서 내가 좀 좋아하는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다른 나만의 그런 보상을 꼭 이렇게 바로 만드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뭐 맛있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다던가. 그 네. 맛이 있으면은 뭐든 좋죠. 네. 네네. 좋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3단계를 계속 이제 반복하면은 내 몸이 익게 되는데요. 내 몸에 한번 학습된 습관은 이후에는 이제 보상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이제 행동이 습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폭식을 한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을 좀 어떻게 고쳐야 되나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알려주신 것들을 좀 도입을 해보고 뭐 그 행동을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또 뭐 동일한 세팅에서 할 수 있도록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뭐 즉각적으로 보상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한번 습관들을 좀 교정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책에서는 오늘 이제 습관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반복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결국 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이게 몸에 벨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라고 저는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그 노력도 이제 잘 하면은 이제 막 그 매번 의지력을 쓰면서 막 이렇게 소진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환경이랑 좀 잘 세팅을 하면서 하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네. 아,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 들은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쉽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한번 실천해 보시고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한번 다시 네.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계획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또 하반기에 다시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 진행자 김창현 유리였습니다. 구구절절 2만 9위 9위